안녕하십니까, 사마리아입니다. 오늘 약속드린 대로 이제 을목일간, 그 다음에 묘목을 가지신 분들, 토끼띠, 묘월, 묘일, 묘시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글쎄요. 무슨 별자리, 점성학, 사주명리, 뭐 뒤에 이렇게 학을 붙이잖아요. 예. 사주명리술이 아니고 사주명리학, 점성술 하지 않고 점성학 이렇게 하잖아요. 뭐 학이라고 해도 되겠죠. 근데 뭐 술이면 어때요? 오히려 기존의 어떤 많은 학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야의 학문을 다 하신 분이 그 자기의 학문의 마지막 관문으로서 점성술, 사주명리술 이렇게 술로 자기의 학문 세계를 마무리하는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대단한 게 아니고 무슨 대단한 사람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공부한 사람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3개월 공부한 사람이 더 나을 때가 있어요. 다만 그 사람의 생애, 그 사람의 삶이 문제인 거죠. 저도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 신념은 좀 그래요. 제 신념은 가령 어떤 그 무용가가 이제 그 무용 배우는 학생들에게 뭐 이렇게 해서 무용가에게 철학을 심어주고 뭐 이런 무용가가 되라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무용을 할 때는 이런 안무를 짜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그 무용가가 자기가 그 공연을 할 때 무대 위에 올라서 이렇게 발레를 하고 이렇게 공연을 할 때 예를 들어 그 학생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안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있어요. 뭐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실제 생활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선생님은 앞서 살아간 사람이고 또 실제로 자기의 삶도 그런 자유민주주의여야 돼요. 그런 점에서 이 별자리 사주명리야말로 이것은 공부가 물론 어렵지만 사실은 좋은 선생님 만나서 빠른 길을 배워서 가면 한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어렵냐면은 이런 사주명리나 별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의 인생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친 대로 안 사는 게 그게 정말 문제예요. 그런 사람은 이론이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이론이 안 맞아요. 그냥 책을 달달달 외운 것 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르치는 이론을 그대로 내 인생에서 살 수 있고 또 내 인생을 그대로 이 별자리와 사주명리 팔자에 옮길 수 있는 분은 3개월만 하면 끝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공부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언행일치가 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 공부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만두시는 분들 굉장히 중간에 도중하차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자기가 머리로서 배우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배운 것을 현실에서도 느껴야만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 위험성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아는 사람의 이렇게 별자리나 사주명리를 해석하는데 그 사람의 그 모습과 실제 모습이 너무 다르면 사주팔자의 모습과 그 자기 친구와든지 애인이든지 이런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배울 수가 없어요. 네, 떨린다고 해요. 네, 처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봤어요. 근데 이 분야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어떤 일그러져 있는 것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그 선생의 실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선생님만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사회 구조가 비뚤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정치 탓만 하지 말고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자기가 주장하는, 그러니까 도덕과 선을 주장하라는 건 아니에요. 이 공부를 별자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는 돈을 추구해야 돼,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거든요. 이 공부는. 그러면 그 사람이 실제로 돈을 추구하는 것에 있어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고 상담도 잘 돼요. 그러니까 어떤 도덕과 선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이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의 삶과 자신의 사주팔자와 별자리가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고칠 수만 있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당신의 생명을 구하겠다라고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살생한다면 그런 지금 비즈니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그런 언행일치, 특히 선생님의 삶은 그 공부와 일치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띄워봤습니다. 아이고, 또 말이 길었다. 뭔가 이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가 맹맹할 수 있는데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어제 했던 것에서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을목과 이제 묘목에 대해서 했다, 그죠?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은 1편, 2편이 있으니까 보고 이 방송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잘 보이나? 자, 이제 이거를 이제 별자리의 하우스로 개념을 이제 대입을 해보면 주로 이제 12하우스의 직업군, 그 다음에 1하우스의 직업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존재가 탄생하는데, 뭐, 머리가 3cm가 어머니 산도에서 나오면은 뭐, 그 사람이 태어난 거고, 손가락이 다 안 나와서 그 사람이 안 태어난 건가? 전 그렇게 이 공부할 때 제 신념이에요. 너무 디테일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12하우스와 1하우스라는 이 중요한 ASC의 기점을 해서 전 그냥 여기에 태양이 여기에 있건 뭐 목성이 여기에 있건 그냥 이런 차트를 가진 사람은 그냥 12와 1의 성향을 그냥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폭넓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지적 수준이 문제가 아니고 삶의 경험치의 문제다. 그래서 이 공부는 삶의 경험치가 많은 사람이 까막눈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강의여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공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폭넓게 그냥 같이 봐요. 그러나 정확하죠. 훨씬 정확하죠. 그래서 그 사주팔자에서 생시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을 이 별자리 하우스 차트가, 그러니까 하우스 기법이 정말 너무나 명쾌하게 또 사주에서 그 난리를 피우는 글자 하나 가지고 운명이 달라지는, 저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아요. 대충 묶어서, 쿼터로 묶어서, 혹은 하우스로 뚝뚝 끊어서 생시가 적어도 서너 시간 정도 차이가 나도 상담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야자시 조자시 아무 문제 없다. 그렇게 항상 저희가 추구하는 가르침은 항상 그 제 성격이에요. 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해서 옳은 것이라면 전체를 관통할 수 없다. 오히려 하나하나를 뭉개뜨리고 가면서 그런 단순한 진리가 큰 것을 더 명확하게 설명한다는 게 제 신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 뭐 여기에 이렇게 명왕성이 뭐 주피터가 있던 뭐 여기서 어떤 명왕성이 이쪽에 있던, 저는 그냥 이것을 12하우스, 1하우스 통째로 이렇게 그냥 생각한답니다. 제가 아이고 시끄럽겠다. 지우개를 안 가져와가지고. 자,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별자리 여러분 차트 열어보셨죠? 아스트로닷컴에서. 그래서 그 열어보신 분들은 자기가 차트를 열었는데 혹시 별이 12와 1하우스에 있거나 혹은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에 죄송합니다. 7시 반에 태어나신 분들이나 뭔가 여기에 어떤 별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다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사주팔자의 을목일간과 묘월,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분들도 다 관련이 있어요. 비슷한 거는 다 그냥 갖다 넣는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의 직업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요즘 현대사회에는 직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직업이 많기 때문에 그 직업군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수강생들에게 넌 참 의사의 운명이군 뭐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어떤 의사의 운명이다 이러면은 그 사람은 어려서 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병증을 무의식 속에서 항상 느끼면서 병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그 차트에 어떤 그런 의사로서의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이 담보가 되느냐, 그런 것도 보죠. 네, 그래서 어떤 그 하나의 직업군을 상담자에게 얘기해 줄 때도 이렇게 어떤 하나하나 무슨 서울대 가는 거를 알아맞추고 일지대 가는 걸 알아맞추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런 직업군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한 공부를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어쨌든 요 을묘 물고기 자리는 일단 기본적으로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주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의로움. 이 의로움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어 디자이너가 어떤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잘라주잖아요. 헤어 디자이너들이 많죠. 머리를 이렇게 잘라주거나 펌어를 해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박리담회식으로 막 싸게 해서 제가 그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미용사가 있지만 이런 분들이 만약에 미용사라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전체적으로 나에게 온 그 고객에게 큰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느낌을 전달해요. 그런 미용사와 직업군으로서의 그냥 공장 같은 이런 미용사는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도 의로움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직업군이면 굉장히 선명하게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요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복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어려운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은 자기 학급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봐요.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을 보면서 지나가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외층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나는 뭔가 좀 다르다. 나는 그냥 이렇게 교과서를 달달 외우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그 길을 그냥 순순히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학교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런 걸 가르치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학교에서는 뭘 가르쳐요? 경쟁을 가르치잖아요. 을묘 물고기 자리가 이 경쟁에 휘말리면 인생이 너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잘 하기 때문에 너무 경쟁을 잘 하고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고 남을 타고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경쟁을 정말 목적으로 살아가면 너무 힘들어요. 성공하니까요. 그래서 아주 깊은 질병들로 인해서 결국은 어디가 터져서 높이 올라가려는 데서 탁 탈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같은 경쟁을 하더라도 어떤 회사에서 해야 되느냐? 그 회사가 다른 회사와 달라야 돼요. 뭔가 어떤 좋은 가치관을 실현하는 회사, 보람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의로운 회사, 비리가 없는 회사.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공무원이다,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 소외된 계층을 향한 일을 하는 사람, 뭔가 복지, 후원 이런 거, 이런 좋은 일을 하는 그런 회사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잡을 때 이런 것에 하나하나 신경 쓰고 직업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도와드려요. 자, 어쨌든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을목,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친구들을 교육을 할 때는 제가 을목과 묘, 이런 물고기 자리인 분들이 사회 정규 체제에서 잘 따라가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자기 길을 가려고 해요. 이렇게 가라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간다고요. 이 재능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아예 애초에 처음에 교육을 할 때부터 뭔가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그 다음 대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잠깐 뭐 휴직을 한 상태에서 박사를 따고 이런 자기 길이 있다고요. 을과 묘목은. 그런데 그냥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지겨워서 못해요. 그리고 이 남들과 다르다라는 이 길에 자기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업군을 선택할 때 이런 어떤 생각을 뭐 여기 꼭 자녀분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직업을 꿈꾸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 해당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점을 항상 고려. 남 눈치를 보지 마세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특별하다. 난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아 라고 생각할 때 남들 3년 공부할 거 3개월에 한다고요. 난 특별하다. 난 너희들과 달라.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오히려 더 공부나 취업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앞당길 수 있어요. 평범한 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인생이 험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자기만의 길을 간다면 뭐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잖아요. 그죠? 악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길을 가는 것보다는 일단 어떤 조직 사회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궈보는 경험이 필요해요. 계속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직사회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을과 묘를 가지신 분들이 만약에 뭐 헤어 디자이너다 이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뭐 예를 들면 어떤 프랜차이즈 샵의 직원으로서 먼저 시작해 보는 거죠. 자기 거 하기 전에. 그래서 세상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정말 이런 공직이라든지 진짜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할 때도 그 부서의 종류, 그게 나한테 맞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단지 어머니가 가라고 해서 착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그렇게 가지 말고 자기의 자격증을 따면 인생이 풀려요. 뭐든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조직사회에 의거해서. 그러면 이 말들을 정리해보면 나가 맞기는 한데 다소 어떤 혼자서 이렇게 처음부터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조직의 힘을 조금 약간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정말 창업을 하고 싶다면은 프랜차이즈 같은 형태라던가 또 좋은 방법이 있죠. 이 사람들에게 제일 잘 어울리는 거. 예를 들면은 어떤 종교가 있는 학교 있죠. 뭐 의료재단처럼 이렇게 어떤 그 재단이 튼튼한 학교, 종교가 있는 학교, 이런 곳에서 한번 과에 그런 쪽에 이제 과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진짜 공직, 공무 이런 것도 굉장히 잘 어울리죠.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곳에 입사를 하기 전에 미리미리 자격증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자기를 잘 풀어가는 방법이지, 그냥 뭐 커트라인 맞춰서 간다. 왜냐면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냥 외워가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지만 거기서부터 난 누구인가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남들이 가는 길을 가지 말고 처음부터 자기 계획으로 자격증 따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시면 나름대로 좀 도움이 좀 되실 거다. 이런 그 진입 초기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또 어떤 점이 있냐면 이렇게 을묘의 물고기 자리 분들은 아까 제가 이 12하우스하고 1하우스가 이제 우리가 차트 휠에서 여기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죽음과 삶의 경계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계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을과 묘들은 좀 어떤 그 외국인들과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을묘를 가진 분이 이제 부산 사람이다 이러면은 약간 뭔가 서울 쪽에 와본다든지 아니면 서울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지방에 간다든지 이렇게 어떤 좀 그 경계를 좀 튈 때, 그 경계를 넘어설 때, 경계선에 오락가락하는 거기서 이렇게 한번 옮겨볼 때, 그럴 때도 굉장히 기회가 좀 많이 오죠. 그 다음에 뭔가 당연히 이 을묘들은 억지로라도 이 외국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의외로 이게 외국어 통역을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뭔가 경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정형화된 마포구 딱 이렇게 정형화된 이 학교 이 회사 정형화된 이런 일 그래서 지루해요. 그리고 이 을묘라는 자체가 이렇게 자꾸 움직여야 몸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할 수 있는 직종도 제가 상당히 권해봐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이동을 한다는 것은 옛날 같았으면 정말 막 비행기 타고 외국 가야겠지만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자체가 뭐냐면 바로 이 외국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약간 그런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한국적인 일을 할 때도 항상 외국과 거래를 할 수 있고 뭔가 내가 이쪽 이과 계통에 갔지만 내가 또 문과 계통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반드시 인생에서 맞닥뜨리게 돼요. 그 다음에 자꾸 움직이고 보고 싶고 어디로 가고 싶은 이런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특히 을묘 이런 분들이 이제 살이 찐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하거나 아니면 집에 누워있거나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건강에. 그래서 자꾸 움직여라는 그런 의미로 이 사람들이 회사에서 따분하게 똑같은 차를 팔고 똑같은 이런 걸 팔면 되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현대사회에서 이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제 인터넷 같은 것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필요한 것이 일단 외국어 능력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유자재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같은 것도 미리미리 해두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직업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제가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제 정규 수업에 하는 거고 그보다도 오늘은 제가 어떤 이 을묘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면서 직업을 잡기 전에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럼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그래도 한마디만 더 중요한 게 뭐냐고 물으신다면요. 이거예요.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남들이 A 코스, B 코스, C 코스 이렇게 가는 것을 따라하지 말고 난 D 코스부터 먼저 하든지 A 코스부터 먼저 하든지 아니면 나는 E, F 다 자기만의 방식을 세우고 그것을 눈치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막 떠오르는 것을 그냥 바로바로 실천해서 그 대신 너무 혼자 하지 말고 조직에서 배우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상사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좀 선생님에게 물어보고 악이니까 그 다음에 뭔가 가게를 하고 싶으면 제일 먼저는 혼자 덩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고 프랜차이즈를 한다든지 혹은 언어를 좀 해서 이렇게 이동이 많은 이런 부서라든지 좀 더 자유롭게 오갈 수 있고 하는 그런 부서도 괜찮아 보여요. 그래야 건강해진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네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